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각종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 첫 번째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는 호텔 관련되어서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세 번째는 하자 보수 관련된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관리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비는 계속해서 줄어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리비를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초창기에는 분양이 많이 안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죠. 전기료는 물론 줄어들고 있지만 호실별로 인력을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시행사가 그 관리업체를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관리업체를 본인들이 호텔이든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간에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있죠. 본인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인력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좀 늘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관리비가 상당히 좀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런 걸 갖다가 그러면 인건비도 이렇게 왜 그래 많으냐 이런 이야기 따져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따지면 본인이 건물의 주인이냐 행사하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있는 사례인데, 제가 이렇게 서울에 있는 곳 중에서 여러 군데 서울에도 보면 굉장히 평당 관리비가 비싼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비싼 곳은 평당이 있죠. 10만원 하더라고, 평당. 말도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곳은 7만원, 6만원, 2만원,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있죠, 여러분.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럼 평당 10,000원 하는데, 우리는 그럼 평당 7,000원 하는데, 그럼 우리는 좀 양호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당 5,000원 하는데, 그러면, 아주 괜찮은 거네요. 저 관리업체가 그런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 있죠. 시행사가 들어온 관리업체들이 보면 자기가 주인 아니고 용역업체잖아요. 우리 관리단이 조직 구성되어 가지고 우리 관리단에서 우리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건물관리 위탁 계약이든 도급 계약이든 어쨌든 위임 계약을 하시라고 했죠. 되도록이면. 어쨌든 우리가 관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소유자 여러분들끼리 관리단이 제대로 조직 안 돼 있거나 아니면은 잘 모르시거나 하셔가지고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합니다. 어떤 대기업이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인데 그렇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인데도 무슨 대기업체 무슨 대기업체니까 알아서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 상황을 여러분들이 참 말씀할 때 좀 답답한 부분이 제가 좀 많았었습니다. 저는 서울이나 전국 각지에 특히 서울에 제가 출장도 자주 가야 될 상황이 있고 이래서 가다 보면 정말 대기업체들이 잘하는 곳도 있는데 형편없는 곳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체 하청을 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을 먼저 두서없이 했느냐면, 여러분들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관리업체들 중에서 우리 평당 2만원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옆에 건물을 보시라. 옆에 건물에는 2만 5천 원 하는데 우리 2만원이다. 또는 어떤 다른 곳은 10,000원 한다 합시다. 옆에 건물을 보시라. 15,000원 하는데 우리는 10,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핑퐁 게임을 하는 겁니다. 관리업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소유자분들이 있죠. 관리단 조직 구성되면 관리업체에 대한 직원들에 대해서 인건비, 물론 청소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렇게 최저임금도 주고 있잖아요. 그럼 최저임금 주더라도 복리후생은 좀 잘 해드시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갑질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각종 직원들 있죠. 소장부터 해서 시설팀 직원들이든 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여러분들이 책정하는 곳이 내가 거의 드물어 보입니다. 그리고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일을 잘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됨됨이 자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운영하든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든 간에 사장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직원들이 알아서 이렇게 일 처리 열심히 하고 하시면 왜 돈을 더 안 주겠습니까? 더 주죠. 성과급도 주고. 다들 제가 조금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로자이신 분들 중에서는. 근데 대체적으로 있죠. 왜 월급을 많이 올려주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월급이 작다. 뭐 이렇게만 이렇게 노동자 마인드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있죠. 그래서 경영자 마인드로 집합 건물에서는 소유자 여러분들이 좀 보시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직원들도 자기가 알아서 소신껏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잡수입이나 각종 수익들 그리고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죠. 전력 기본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뭐 LED 이런 거 사용 안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800만 원씩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비를 줄어들게 하면서 복리 우생도 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 월급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부터 해서 이렇게 일을 잘해야 됩니다. 일을 하는 걸 보고야지 내가 뭐 과거에 뭐가 어떻다니 저떻다니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겁니까? 아니죠. 일을 해보면 알죠. 깔끔하게 일 처리 잘하는가. 깔끔하게 일 처리 잘하면 나중에 일하는 걸 봐서 이제 우리 소유주분들하고 우리 관리단에 있는 조직되어 있는 관리위원들에서 여러분들이 월급 조금 더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건 관리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전부 다가 여러분.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관리비는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액이 차츰차 그리고 공개를 다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같은 경우가 보니까 막 적어놓은 것도 엉망으로 적어놨다. 엉망으로 관리비 구체적인 항목도 없고 그냥 일반 관리비가 얼마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있고 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죠. 그렇죠? 또 서비스 질도 직원들 서비스 질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요. 친절이라든지 그 청결 이런 부분 전혀 안 돼 있는 것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에 여러분들이 운영사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입니다. 여러분들 임차인. 그런데 호텔의 운영사가 임차인이면서 예를 들어서 관리업까지도 하고 있다. 임시적으로 관리업체 하는 거죠. 관리단 조직 구성되면 본인들이 관리업체 못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설치면서 하느냐 하면 소유자 여러분들이 전혀 몰라셔가지고 그걸 모르시다 보니 관리단 조직 구성하고 나도 협박을 하거든요. 걔들이. 원래 그렇게 합니다. 원래 협박을. 뭐 어떤 불공정 계약이고 계약 자체가 법률 행위 자체가 무효인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진짜 인양으로 이런 경우도 많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전혀 계약서는 제대로 보지 못하다가 사인했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신이 사인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니까 진짜 그렇게 또 아이고 어쩔 수 없구나 사기꾼이 저렇게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인 계약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호텔인데 여러분들이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누구냐면 분양형 호텔의 그 호텔의 주인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라고요. 운영사라고 하는 존재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어떻게 임차인이 여러분들 건물 보존 관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말이죠. 내가 건물의 주인이다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게다가 운영사가 어떤 경우 운영계약서에 그러면 뭐 관리단을 집회할 수 있는 권한부터 해서 관리단 전체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끔 적어놔. 그거 자체가 무효인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있죠? 소유주가 집합건물 소유관을 보면 소유주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자, 소유주가 관리하는 거라고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런데 그 계약서 그 불공정 계약은 무효인 그 계약을 갖다 적어가지고 있죠. 임차인이 말이죠. 그 건물을 자기 거 마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계약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잘못된 걸 바로 바꾸어야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호텔 같은 경우는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 상가나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차인이 보증금 내고, 보증금 내잖아요. 그리고 임차인이 들어가가지고 관리비도 내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호텔은 보면 꼭 유독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 사기라는 건 미리 그거 딱, 본인들이 뭐 자본금 별로 없는데 처음부터 편취하려고 이런 사람들 사기꾼이라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운영사실 들어가가지고 수익금에서 일정한 부분을 자기가 먼저 들고 가고 남는 돈을 소유자한테 주겠다. 그 관리비는 소유자가 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여러분들이. 운영사는 좋죠. 야, 내가 운영사라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 돈도 안 벌죠. 뭐 직원 뽑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호텔 경영학과 있죠. 출신들 지금 잘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지배인부터 해서 호텔리어들이.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운영사들이 그따위로 지금 앞에 말한 그런 운영사들이 꽤 많다고요, 우리나라에. 이 마인드 자체가 문제 있다고요. 그뿐만 아니죠. 그런 운영사들이 나중에 뭐 관리단 집회나 뭘 하죠. 그 운영사만 그런 게 아니랍니다. 상가든 오피스텔 다 그렇습니다. 시행사가 관리업체 데리고 오고 이게 다 그렇다고요. 관리단 집회를 했죠. 그럼 뭐라는 줄 압니까? 업무 방해를 하고 있다. 다 그 짓거리 이야기를 한다고. 다 그래요, 다. 내가 심한 말을 하게 개가 사람을 무는 꼴이 된다고요. 그럼 누가 개입니까? 아시죠, 여러분? 자,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내 개나 사람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강아지나 있는데, 주인을 잘 따르고 하는 강아지는 너무 귀엽잖아요, 여러분들. 좀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개가 말이야, 사람을 물어뜯고, 주인을 갖다 헐뜯어잡고, 응? 지가 처먹으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개를 우리가 같이 함께 가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있죠. 좀 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현실을 직시하시고 소유자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강력하게 이제 퇴출을 시켜야 되고 법적으로 조치를 시켜야 된다고요. 그 친구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심리를 아니까 여러분들의 순진한 분들이라고요, 대부분. 저는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뭐라 해야 될까요? 천사처럼 보입니다. 정말요. 그 사람들이 감원 이사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법적인 걸 쓰고 이것 때문에 계약이 어떻고 어떻고 이런 말을 별별 소리 다 하고 협박을 하니까 협박을 하면 또 쪼리기도 하고. 아니, 소유주 여러분들이 왜 쪼립니까, 여러분들이? 걔들이 쪼려야죠. 여러분들 우리 TV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강아지라든지 개가 있죠. 주인을 문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이웃들을 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련사분들이 와서 어떻게 잘 다루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 말을 딱 따르도록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엄격하게 훈련시키잖아요. 여러분들이 운영사나 관리업체나 훈련시켜야 되는 대상인데 여러분들이 개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니까 이 말이 됩니까? 사람을. 제 비유가 조금 적절한지 모르겠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안타깝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앞부분부터 누누이 말씀드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관리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다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구체적인 부분은 여기서 언급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부분, 관리비에 관련된 아까 그 평당 많이 나오는 데는 어떤 방법을 취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중에서 시행사라든지 관리업체 뭐 또 이상한 관리인 뭐 앞잡이들이 막 이상한 관리비 부풀리고 이런 인간들이 이걸 봐가지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건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 거라고 제가. 그래서 각자 개별로 이게 연락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첫 번째는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그럼 두 번째 운영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갑자기 제가 요즘에 뭐 까먹어 버렸네, 세 번째가. 그래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소유자 여러분들이 한 가족입니다. 제발 있죠. 정치화를 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늘 또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뭉치십시오. 뭉치시고, 그리고 좀 너무 잘난 체 하시지도 마시고요. 저는 볼 때마다 소유주 여러분들 만나보면 있죠. 본인이 뭘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뭐가 아는 체 하거든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도. 그래도 제가 안타깝습니다. 볼 때마다. 어떻게 관리단 조직 구성하는지도 모르고 또 조합을 직접 운영을 해 조합장이 돼보셨습니까? 직접 관리인이 돼보셔서 진짜 정말 창립 멤버부터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고 계시는지 재건축을 해보셨는지 정말 해보셨는지 저는 그런 겪다 보니까 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볼 때마다 이거 지금 보면 모르시는데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설명을 해줘도 앞뒤 말이 맞지도 않고 그런데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결국에 저야 뭐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줘도 뭐 안 되는 면 어떻게 합니까? 저야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문제잖아요. 결국에 저는 옆에 좀 조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 변호사 부분도 여러분들이 변호사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변호사 문제가 아니고요. 변호사가 뭘 잘했니 못했니 일사인데 그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우리 집합건물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산 가치를 높이고 공동체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부터 해서 그런 어떤 법률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실무적인 법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펜대를 굴리는 이 법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무적인 거. 진짜 써먹을 수 있는 법률.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변호사분들 중에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실무적인 부분이 너무 약해가지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그냥 책에서 보고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알고 진행을 하시라고 하는 부분은 맞다. 하자보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소유자분들 있죠. 소유자분들의 단체가 모여서 관리단 조직 구성되고 나서 하자 진단을 한 다음에 하자 보수가 있는 것을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시행사가 데리고 온 관리업체, 시행사가 데려온 운영사, 거기에 딸린 관리업체. 어떻게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자 생기도 눈에 보이는 거, 눈대중에 보이는 것만 대충 그냥 이야기하고 말지. 왜? 그 친구들끼리 같은 배를 탔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어떤 것은 뭐냐면 이런 말도 한다면 내가 참 웃긴 소리인데 이거는 관리업체가 관리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업체가. 왜 관리업체가 관리인이 돼야 됩니까? 하니까 우리가 시행사가 데리고 온 관리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인이 되면 건물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해줄 수 있다. 라고 해서 관리인이 돼야 되고 그래서 관리인이 되고 나면 고위보내 정도 받아가지고 건물 통째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들 박수치더랍니다. 소유자분들이. 내가 좀 심한 말 할게요. 여러분들 소유자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박수치 잡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시행사나 관리업체 앞잡이든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화자 보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인간들이 건물 관리도 제대로 못하더니 팔짱 끼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소유자분들이 관리된 조직 구조 좀 깐깐해져야 되는데 못하면은 소장을 되게 뭐라 하고 잘하는 거는 칭찬하고 관리업체 바꾸고 잘하면은 계속 가기도 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업체 말하는 거 다 듣고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빗대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실제 그렇다는 빗대어서 주인은 여러분들이고 사람 주인은 여러분들이고 개나 강아지에 속하는 건 누굽니까? 그 용역업체라고 해요. 관리업체라든지 이런 쪽 운영사라든지. 내가 좀 심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각성을 하시라는 겁니다. 내 연락이 올 때마다 이게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까 하자보수 이런 것도 사인을 하질 않나 소유자분들이. 아 맞다. 여러분들이 그 관리업체가 관리인이 돼야 됩니다. 박수치 잡고 사인해주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관리업체는 절대 관리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디든지 우리 대한민국 전부 다. 특히 시행사가 되는 관리업체들은 더 그렇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죠. 그럼 내가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관리업체를 한다고 해보죠. 여러분들이 관리업체를 관리를 딱 한다 해봅시다. 제대로 일할 것 같습니까? 일 안 합니다. 누구의 감독 지시를 받아야 제대로 일을 하고 좀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죠.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사의 CEO가 왜 있습니까? 사장이 있고 그 종업 직원들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CEO가 자기 방향을 쫙 추구해가 말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건지 직원들하고 같이 융합을 하고 일처를 잘하는 거는 칭찬 드리고 성과 주고 못하는 거는 또 몇 번 경고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CEO 즉 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의 소유자 여러분들 전부 다가 사장이시라고요. CEO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아니 관리업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CEO가 돼 있지 않나 건물에. 운영사가 아무 임차인인데 자기가 건물에 CEO가 돼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않나. 그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법률적으로도 제대로 모르시면서 아는 척해서 또 어떤 분들은 답답합니다. 그럴 때는 볼 때만 나이를 많든 적든 간에 사람은 있잖아요. 제대로 배우게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 되고요. 근데 아는 척 해서고 뭐가 있는 것처럼 해서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제일 꼴보기 싫거든. 사람 사이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내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인간의 속성을 다 보게 되거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거짓말 해서고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해서고 남들 피해주고 이런 인간들 있죠. 반드시 부모나 자식들이나 본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반드시 문제 생길 거고 둘째 소유자 여러분들은 그런 인간들은 반드시 좀 척결시켜야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이 좀 심한 말인데 어디 한 군데 딱 모아가지고 어디 교도소에 쳐넣어야 됩니다. 그런 애들은 그런 인간들은 똘똘 말아가지고 말이죠. 자, 오늘 좀 격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연락 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좀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소유자 여러분들이 주인이시라는 제가 절대 갑질해라 이 말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소유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요. CEO 마인드를 가지시고 소유자 여러분들이 다 소유자 여러분들 집합 건물의 소유자 다 주주의 대표신데 주주신데 왜 여러분들이 그 임원이잖아요. 주주란 그 임원이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집합 건물에서는 우리 주식회사하고 다르다. 주식회사는 뭐 주식 사고 이런 쪽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전체 다 호실을 또 가지고 있잖아. 임원이시라니까 주주의 임원들이라니까 일종의 다 관심을 가지셔야지 그러니까
음? 다 관심을 가지셔야지. 그래 자산가치 높아지지.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집합 건물이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산 가치가 높아지고 공동체 모두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비 시간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하자 보수도 제대로 잘 되고 소유자나 입점주 여러분들 모두가 다 화목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있죠. 잘못된 부분은 척결하도록 우리가 서로 각자가 노력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집합건물 해결사는 또 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